대외연락 225국, 문화교류국은 사실상은 같은 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 즉 간첩 잡는 일을 금년도 12월 30일이 넘어가면 이제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상은 이관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없게끔 대공수사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수사권 박탈, 수사권 훼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지금 무슨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은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죠? 자, 우선 그 대공수사의 대상이 되는 간첩들한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북교의 정찰총국 225국, 문화교류국 모두 같은 곳인데 때때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온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뭐하는 곳이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해방 이래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멸망만을 희망하는 그놈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침대한 상황에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제 보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기관을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 CIA,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모토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 국가, 안보, 방위의 최전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우리는 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정보국 CIA의 요원들은요, 마치 대단한 큰 명예와 그리고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가 1961년도 6월 10일 창설될 당시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부훈을 걸어놓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그 부훈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다시금 원래 자리를 되찾아와서 그 간첩들이 써놓은 이전의 부훈을 다 갈아치워버리고 다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는 과거의 중앙정보부의 그 훈령이 다시금 지금 현재의 국가정보원 그 앞마당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존립해 오고 국가의 체제 보유를 위해서 지나간 60여 년 넘게 국가안보기관, 국가비밀정보공작기관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회멸되고 손상을 입고 거의 망해가고 없어지는 상황까지 됐었죠. 자, 그러면 한번 지나간 2000년 이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한 5가지 정도의 간첩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일일이 다 소상하게 말씀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간첩 사건을 관통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 5가지 사건 모두가 북한 괴뢰의 전문 공작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라는 점이죠. 1심의 사건은 대외연락부, 그리고 왕재산 사건은 225구, 또 민족춘패 전땡땡 사건과 PC방 간첩 사건, 또 목사간첩 김땡땡 사건은 문화교류국이 구축한 간첩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외연락부 225국, 문화교류국은 사실상은 같은 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특히 문화교류국이라는 명칭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6년 4월 가장 최근에 개칭된 이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간첩을 난파시키는 일, 공작원 밀봉 교육시키는 일, 또 한국 내 고첩 관리, 지하당 구축 공작, 해외 공작 등 정통적인 정보,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괴뢰의 최정예 정보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 연락부 후신으로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의 문화교류국의 간첩망은 상당히 방대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간첩망을 포함하면 그 뿌리와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부 곳곳에 깊숙이 포치가 되어서 암약 중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적발된 PC방 간첩망의 상부선인 문화교류국 김명성은 작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의 상부선으로 알려지고 있고, 2015년에 적발된 목사 간첩망의 상부선 리광진은 청주 간첩단과 최근에 적발된 민노총 침투 간첩망의 상부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이들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은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북괴의 최고의 공작원들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대공수사권 간첩을 잡는 일이 경찰청장 산하의 한 개 조직에 불과한 대공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경찰청의 대공경찰 조직이 김정은과 북괴의 대남공작부서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북의 대남공작부서 조직과 상대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조직 사건과 해외 연계 간첩 사건의 첩보 수집 그리고 체증 활동은 전적으로 국정원이 전담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해외에서의 첩보 수집 및 체증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요원들이 전담을 해왔었습니다. 1심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저도 중국 북경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의 추진 동향을 같이 면밀히 보고 함께 동행을 해본 적이 있었죠. 자, 이렇듯이 어떠한 조직 사건의 단서가 되는 첩보는 대개 국가정보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정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수사, 외사, 보안, 방첩, 대북공작, 해외정보, 북한정보, 통신, 사이버활동, 과학장비 운용, 탈북자 신문 첩보 등 국가정보원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정보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활동이 바로 국가정보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100% 북괴의 해외 공작 조직과 연계가 되고 있는데, 해외 공작 조직과 연계된 사건은 수사와
정보에 유기적인 결합이 없을 경우에 체증 활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조직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북한 괴뢰와 연계된 간첩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북괴 공작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직 사건이나 해외 연계 간첩 사건의 경우에 국정원이 전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공작 조직과 연계된 사건은 수사와 정보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드시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우리나라 역외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공작 조직과 연계된 사건을 파헤치고 그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수사와 정보의 아주 긴밀한 협조 유기적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첩 사건의 모의나 실행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경찰과 같은 공개적인 법 집행기구만으로는 절대로 사실 조회나 미행 감시, 압수수색, 감청, 소환 조사, 체포 등을 통한 증거 수집이 지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해외에서의 정보 활동이 경찰과 같은 공개 조직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적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한다거나 또는 자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해외의 현지 정보기관 도움을 받아서 증거 수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때때로는요, 백업을 해주고 있는 국가의 실체, 즉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이 얼마만큼 백업을 잘해줄 수 있는가, 이 점도 중요한 측면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비밀 공작 요원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현지에 있는 현지 정보기관들과 협조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 점도 몹시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